소환공대 박사과정의 김연우라고 합니다. 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인섹셀의 한 종류인 드로스필라 S2셀에서 휴먼 인간 단백질을 발현시킨 후에 그것의 N-글라이코실레이션 패턴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마말리안 셀과 비교하고 컴플렉스 타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먼저 호스트 셀인 드로스필라 멜라노가스타 S2셀에 대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로스필라 셀은 인섹셀의 한 종류로서 슈나이더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진 셀라인이며 지놈이 완전히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셀 컬처라거나 단백질 생산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인섹 셀라인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난리틱 시스템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 SF9이나 다른 베큘러바이러스를 사용하는 인섹 셀라인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인펙션으로 인해서 단백질의 발현 효율은 높지만 인섹셀이 이제 감염되고 나서는 인섹셀이 죽게 되기 때문에 단백질 발현을 길게 유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드로스필라와 같이 플라스미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단백질이 발현이 되더라도 안정적인 셀라인을 구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백질을 발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섹 셀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말리안 셀과 가장 크게 다르다는 점이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중에 하나인 글라이코실레이션 패턴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글라이코실레이션은 이렇게 폴리펩타이드 체인에 슈가 그룹인 N-글라이칸이라는 구조가 붙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N-글라이칸이 붙게 되면 이런 N-글라이칸은 셀-셀 인터랙션이나 단백질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인섹셀이나 마말리안 셀이 그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단백질의 기능에 있어서도 퀄리티가 낮아지는 이런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마말리안 셀에서 일반적으로 제한되는 N-글라이코실레이션의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골지를 지나면서 이렇게 당장기 구조가 변화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시퀀셜한 엔자임 리액션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완성된 N-글라이칸 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알아보기 쉽게 무식화해서 나타낸 그림인데 처음에 하이 마노스 타입부터 점차 엔자임 리액션에 의해서 결국에는 시알릭 에이시드까지 붙은 이러한 컴플렉스 타입으로 마말리안 셀에서는 N-글라이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섹셀 같은 경우에는 이 끝부분이 붙지 않게 되는데요. 이런 시알릭 에이시드가 N-글라이코실레이션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기능, 인섹셀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그 기능에 제한적인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한 단백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EPO인데 EPO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글라이코프로틴의 한 종류입니다. 크기는 34에서 36kDalton 정도이고 세 군데의 N-글라이코실레이션 사이트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프로틴은 휴먼 트랜스페린인데 이것도 역시 글라이코프로틴의 한 종류로서 약 80kDalton 정도의 크기를 가지며 글라이코실레이션 사이트는 두 군데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의 생물학적 기능은 몸에서 철 이온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PO와 휴먼 트랜스페린을 드로스필라 S2셀에서 발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플라스미드 벡터 맵입니다. MT 프로모터 뒤에 시크리션을 위해서 BIP라는 시그널 시퀀스를 붙인 후에 각각 EPO와 휴먼 트랜스페린 진을 붙이고 드로스필라 S2셀에 트랜스펙션을 시켜서 발현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EPO를 트랜스펙션 시킨 후에 그 셀라인의 셀 그로스 레이트와 바이아빌리티를 측정한 그림입니다. EPO와 휴먼 트랜스페린 같은 경우에 둘 다 이런 셀 그로스 레이트나 바이아빌리티의 패턴은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둘 다 넣진 않았고 EPO의 패턴만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인덕션은 두 번째 날에 인덕션을 하게 되었고 열흘째까지 패턴을 관찰하였습니다. 이것은 EPO와 이것도 역시 휴먼 트랜스페린도 비슷하기 때문에 EPO만 보여드리는데 EPO의 시크리션 이피션시를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BIP 시그널 시퀀스에 의해서 이렇게 슈퍼노턴트 프랙션과 셀룰러 프랙션을 비교하여 관찰해 보면 EPO의
시크리션 이피션시는 약 98% 이상의 높은 효율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EPO와 휴먼 트랜스페렌의 퓨리피케이션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면 각각 세 번째, 네 번째, 여기서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프레션이 퓨리피케이션이 완료된 그림이며 EPO는 약 25kDalton, 휴먼 트랜스페린 같은 경우에는 76에서 78kDalton 정도의 크기를 가지게 되고 파이널 퓨리티는 약 95% 정도인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2셀에서 만들어진 EPO를 글라이코실레이션 패턴이 어떻게 다른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초셀에서 만들어진 EPO와 S2셀에서 만들어진 EPO를 각각 엔자임 처리를 통해서 당을 잘라낸 후에 그 크기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1번 레인과 3번 레인은 각각 초셀과 S2셀에서 만들어진 EPO고 두 번째와 네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EPO를 그 EPO의 당장기를 잘라낸 그림입니다. 보시면 당장기를 잘라냈을 경우에는 20kDalton 정도로 크기가 거의 비슷하지만 당장기가 붙어있을 경우에는 25kDalton과 36kDalton으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N-글라이코실레이션 패턴이 초셀과 S2셀이 이렇게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먼 트랜스페린 같은 경우에는 EPO에 비해서 그 당장기가 매스에서 가지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젤 그림으로는 크게 비교를 하기가 어려워서 말디-토프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휴먼 실험에서 만들어지는 휴먼 트랜스페린 같은 경우에는 78kDalton 정도의 크기를 가지며 이것을 S2셀에서 발현시켰을 때는 76.4kDalton 정도로 역시 미세하게나마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낸 당장기가 정확히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D HPLC를 통해서 피트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것은 EPO의 당장기를 분석한 그림인데 먼저 아마이드 칼럼인 노멀 페이지 HPLC를 통해서 피트를 각각 프레셔네이션에서 4개의 피트를 얻어낸 후에 이것을 다시 ODS라는 리버스 페이지 HPLC를 통해서 다시 피트를 분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피크를 약 한 6개 정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휴먼 트랜스페린 같은 경우도 EPO와 그 퍼센테이지 비율은 약간씩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피크를 저희가 구조를 알고 있는 스탠다드 N-글라이칸과 같이 비교하여 봄으로써 구조를 분석하여 보았는데 두 번째 피크와 네 번째 피크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와 일치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엔자임 리액션을 통해서 구조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푸코시데이즈를 처리하였을 때 그 일루션 포지션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으로 보아서 네 번째 피크와 4A, 4B 피크와 2A, 2B 피크 같은 경우에는 푸코스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미로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와의 비교나 엔자임 리액션을 통해서 이렇게 제한된 N-글라이칸의 구조입니다. 보시면 앞에서 보여드린 마말리안 셀의 N-글라이칸과는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주로 이런 3개의 마노스와 2개의 N-아세틸 글루코스 아민, 푸코스를 가진 이런 단순한 구조를 주로 S2셀에서는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N-글라이칸의 구성으로 이루어서 제한된 인섹셀에서의 N-글라이코실레이션 패턴입니다. 사실 드로스필라 셀에서는 아직 그 N-글라이칸이 완전히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럴 것이다라고 제한되는 패턴입니다. 이것은 앞의 구조를 도식화해서 나타낸 그림인데 여기까지는 지금 마말리안 셀과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되지만 여기에서 후코실 트랜스퍼레이즈와 마노시데이즈2 글루카네이즈라는 이런 마말리안 셀과는 약간씩 다른 엔자임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단순한 구조가 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2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잘라지게 되면 2A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이렇게 글라이코실레이션 패턴이 마말리안 셀과 인색셀이 다르게 되는데 그런 그 N글라이칸이 달라지게 됨으로써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EPO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듯이 글라이코실레이션이 기능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고 휴먼 트랜스페린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실험을 하였습니다. 휴먼 트랜스페린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가 몸 안에서 이제 철을 운반한다는 그런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아이런 바인딩 액티비티를 측정하여 봄으로써 S2셀과 네이티브 휴먼 트랜스페린과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0.052와 0.049 정도로서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먼 트랜스페린 같은 경우는 글라이콘 패턴이 마말리안 셀과는 많이 다르게 되지만 그 영향이 EPO나 다른 글라이코 프로틴에 비해서는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N글라이코실레이션이 단백질에 디펜던트하게 그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S2셀에서 휴먼 글라이코 프로틴을 트랜스크립션을 통해서 발현을 시켰고 약 95% 정도의 퓨리티를 가지는 프로틴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초셀이나 기타 마말리아 셀에서 만들어지는 글라이코 프로틴에 비해서 S2셀에서 만들어지는 프로틴은 이렇게 작은 구조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렇지만 휴먼 트랜스페린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2셀에서는 처음으로 N글라이코실레이션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고 그 결과 이렇게 마말리안 셀이나 마노스나 N-아세틸글루코스아민과 같은 단순한 구조만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EPO와 같이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단백질의 기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에는 글라이코실레이션 패스웨이를 수정하는 그 엔자임 처리라거나 그런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컴플렉스 N 글라이칸을 만들 수 있도록 셀 라인을 수정하는 과정에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